탄핵 뭐 당연히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했었는데 요 며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요. 그렇죠.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한 뭐 2월 말 이전 탄핵 결정이 나고 뭐 4월 26일 대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고 하니 박 대통령이 이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아니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예. 헌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기일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결정실이 늦춰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보면요,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컨대 김기춘 전 실장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헌재에서. 그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간다. 근데 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아달라. 예. 예. 그럼 이게 취소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잡아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헌재에서 두 번은 못 미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리한 증인들도 무더기로 일단 채택하다 보고 그럼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의 좀 영향력 하에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예. 행방불명. 네. 연락이 안 닿고요. 참 구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차하죠. 이게 좀 실질적인 법리나 논리 공부하고는 무관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런 뭐 지금 질문들도 뭐 고영태, 최순실 불륜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겠죠. 네.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구차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좋다. 시간은 끌어야 되겠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인데요. 특검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래서 시간 종료되라. 예, 그렇죠.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이제 시간아 천천히 가라. 이제 좀 계속 미루겠다. 예, 예. 지금 이제 헌재가 최후 변론 기일을 그래도 이제 3월 초에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 2월 22일까지 하면은.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날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안 나올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은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 고려해보겠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나가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 2주 지나면 알겠다. 예. 라고 하면 아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최후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일주일 후에 진짜 나가겠다. 그날은 못 나가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면 시간이 밀리는 거고, 근데 또 대통령이 그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뭐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는 거다, 이런 시비가 붙을 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아무튼 시종일관 신속 정확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머리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박한철 소장이 있을 때는 신속 정확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하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은 잘 언급을 안 하고 공정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네. 그게 네. 저 박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워낙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날짜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명 남죠. 그렇죠. 7명 중에서는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2명만 반대하면 기각. 그것도 아니면은 한 명이 이건 정말로 뭐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지만은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정족수가 못 채워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충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추천하느냐도 논란이고, 뭐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는데 그럼 여당을 누구로 치느냐 이것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근데 또 충원한다 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한 달 부탁 가죠. 이게 벚꽃 대선은커녕 탄핵 심판이 한 여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있는 분들도 뭐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나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측,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네, 박한철 전 소장이 대통령 추천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소장이 검사 출신에다가 대통령 출신의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아주 단호한 자세를 그랬었죠.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법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오히려 좀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대통령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법적 권리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국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더 엄격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탄핵 반대 측의 결집력은 또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확산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강력해지는 건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도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원래 그랬는데 자 이인재 전 의원 심지어 이제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지사 집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지사는 원래는 그 대통령 퇴진하라는 비박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분인데 그랬죠. 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오늘 대구에 가가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냐.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어쨌든 입장이 바뀐 네,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참석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도 지금 긴장하고 있죠. 야 담당 대표 오늘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은 조속해야 된다. 특검은 이제 연장해야 된다. 황교안 대행한테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또 촛불 집회 결합한다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뭔가 맞대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자면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훨씬 더 신날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하고 좀 똑같이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야당 뭐 민주당의 전략 파트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대통령 측에서 지연 작전을 쓴다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네,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지겠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특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잘 협의가 안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일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판을 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정과 내용을 비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대통령 측 관계자 주장을 보면은요. 특검이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을 하고 심지어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에 유출해 왔는데 이번 일정도 특검보 중에 한 사람이 특정 언론에 누설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불리한 진술들을 언론에 계속 흘리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내일이 안 되더라도 뭐 모레로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얘기고요. 예.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응한다고 계속 이제 입장을 밝혀왔고 또 특검 조사에 응해야 특검의 어떤 수사기한 연장 논리를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합의는 좀 양측이 계속 시도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쪽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 측이 특검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뭐 사과나 그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검도 일단은 기자들 상대로 이것에 관련한 모든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상황을 볼 때는 대응책은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간 대통령 측하고 이제 협의했던 사항을 모두 공개한 어떤 강경책으로 여론에 의한 압박을 시도하는 건데요. 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 부당한 것들도 포함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서 부당한 것들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이 이 협의 과정에서 얘기한 이런저런 뭐 요구들이겠죠.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정 전술로 볼 때 이런 강경책에 의해서도 뭐 대면 조사는 안 되고 어떤 특검의 공정성 문제도 부각시키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이 경우의 약점인 것 같고요. 둘째는 뭐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 등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어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대면 조사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요.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의 순서는 유동적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 조사 이후로 압수수색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군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늦어도 다음 주 주말까지는 우병우 전 수석 조사한다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특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자신을 내사한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하세요라면서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예.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전임인 이백순 대사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인사 조치시켰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들 보직 특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특검이 지금 시간이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검찰 소환까지 이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동안 특검에 계속 안 나와가지고 체포영장까지 2번 발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발로 나온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 조사에 나오기로 했다는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내일 최순실 씨가 출석을 하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2차례 집행된 체포영장은 각각 2대 입학 학사비리 및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미얀마 공적개발운동 사업에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 이 2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수사 범위가 아니었던 거 삼성 관련 뇌물수 혐의 이걸 이제 물어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김기춘, 조윤선 이제 전 장관 등등이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묵비권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성과가 있겠느냐 이건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죠. 네. 굳이 최순실 씨가 나오겠다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는 얘기 중에는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 신문을 좀 파악을 해서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 그리고 흐름을 좀 짚어보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패를 확인해보고 일종의 이제 응수타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냐는 건데요.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동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 조사 과정에서 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정이나 이후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구제역 걱정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어요. 충북, 전북, 경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이미 확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경기 연천 지역의 젖소 사육 농가에서 10마리의 소가 침을 흘리고 그리고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100마리 정도 젖소를 키우는 농가라고 하고요.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3마리 전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해서 일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고 이 간이 검사에서 어쨌든 양성 반응 나왔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모두 도살 처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연천군이 이제 대한민국 최북단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보은 여기하고 20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또 정읍과도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는 육지의 경우에는 한 60km 정도를 본다는데 결국 이게 이 정도까지 이제 전파됐다는 거는 중간에 다른 지역을 또 거쳐서 이제 바이러스가 갔거나 또 다른 전파 경로 예를 들면 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경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방역 당국은 일단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입됐고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라고 보고 오늘부터 전국 소 314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을 일제히 접종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건 조금 좀 주춤하나 싶었더니 그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들에서 또 무더기로 검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 여수에서는 수리부엉이, 경기 용인에서는 또 수리부엉이,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 이제 2건이 있었는데 모두 가창오리 5마리가 폐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 조류들 야생 조류들에게는 HON6형 고병원성 AI가 이제 감염된 것으로 이제 어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충남 홍성의 청둥오리,
무더기, 또 전북 고창의 쇠기러기 2마리에서는 HON8 이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야생조류 확진 건수가 총 53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특히 고창의 경우에는 두 유형의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가창오리가 한 10만 마리 정도가 삽교까지 쭉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고 전북 김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닭까지 다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역 당국은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 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에는요, 한강 이제 이 도선장 앞에서 발견된 뿔론 병아리 이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지난 이 4일 정도에 발견이 됐죠. 이후에 반경 10km 가금류 이동 제한 그리고 방역을 실시했는데 어제 이제 사육 중인 모든 닭 643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와서 이 10km 가금류 이동 제한은 좀 푸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시는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지금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나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1588-4060으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파, 즉 AI 여파인지 닭고기 가격도 또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AI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한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고요. 이마트, 롯데마트 지금 1kg당 한 4,900원에서 5,000원 사이였던 닭이 5,2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구제역 여파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지금 수요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닭고기로 몰릴 경우에는 닭고기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소, 돼지 가격도 구제역 이후엔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 2010년,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에 같은 이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류 독감의 구제역 이게 또 지나고 나면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 참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못 막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시비가 붙을 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아무튼 시종일관 신속 정확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머리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게 박한철 소장 있을 때는 신속 정확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하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은 잘 언급을 안 하고 공정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네. 그게 네. 박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워낙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날짜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안 나올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변론기일이 잡히면은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 고려해보겠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 2주 지나면 알겠다. 예. 라고 하면 아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최후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 일주일 후에 진짜 나가겠다. 그날은 못 나가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면 시간이 밀리는 거고, 근데 또 대통령이 그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는 거다. 탄핵 당연히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했었는데 요 며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요. 그렇죠.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월 말 이전 탄핵 결정이 나고 4월 26일 대선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박 대통령이 이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예. 헌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기일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결정실이 늦춰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보면요,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컨대 김기춘 전 실장,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실질적인 법리나 논리 공방하고는 무관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런 지금 질문들도 고영태, 최순실 불륜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겠죠. 네.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구차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좋다. 시간은 끌어야 되겠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인데요. 특검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래서 시간 종료되라. 예, 그렇죠.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이제 시간아 천천히 가라. 이제 좀 계속 미루겠다. 예. 지금 이제 헌재가 최후 변론 기일을 그래도 이제 3월 초에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 2월 22일까지 하면은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날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되게 달라. 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헌재에서. 그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건강상 이유로 못 네. 나간다. 근데 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아달라. 예. 그럼 이게 취소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잡아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헌재에서 2번은 못 미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리한 증인들도 무더기로 일단 채택하다 보고 그럼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의 좀 영향력 하에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예. 행방불명 네. 연락이 안 닿고요. 참 구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차하죠. 이게 좀 실질